네, 오늘 시작의 주요 이슈와 수급 흐름을 정리해서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7층 투자전략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썬투자 송범선 실장, SP인베스트먼트 이주호 본부장,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투. 아니, 이주호 본부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어색하실 거예요? 분발하겠습니다. 네. 이제 안경 벗고 이제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요, 좀 실적 시즌의 마지막을 좀 달려가는 한 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지수는 좀 혼조세를 보였지만 3,200, 좀 800은 확실한 지지선을 만들어가는 분위기이기도 했는데요. 세 분의 의원들은 오늘장 어떻게 봤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범선 의원부터 오늘장 한 줄평 들려주시죠. 네, 테마별 순바뀜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은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선주가 좀 가라앉고 하나오션부터 해서 그리고 기존의 소외주였던 2차전지 쪽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중국의 CATL 이 초대형 리튬 광산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리튬 가격 상승이 기대되고 여기에 따라서 또 ESS 수요 증가 등등이 또 가세를 하면서 2차전지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고요. 기존의 주도주였던 조선 화장품 업종은 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테마별 손바뀜이 너무 빠르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은 쉬고 좀 소외주는 웃었던 하루, 테마별 순환매가 정말 빠르다라고 오늘장 한 줄평 내려주셨고요. 다음 이주호 의원도 오늘장 한 줄평 내려주시죠. 네, 진격의 2차전지 찐반등인가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고점 부담감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컨센을 하회했다라는 이유로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수급이 지금 2차전지 쪽으로 확실하게 좀 이동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찐반등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 정말 궁금증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종목에도 있으니까요. 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의 오늘장 요약도 들어볼게요. 네, 국내 증시만 삐졌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강했고요. 미국도 저고점 돌파하는 분위기인데 왜 우리만 못 갈까요? 라고 하는 의문에서 시작을 되는 모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도 약간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고 섹터도 제대로 반응을 못하다 보니까 에잇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센 섹터 가자 이런 쪽에 대한 분위기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좀 오르는 섹터는 매물 나오고 그리고 좀 이제 좀 힘 받아가는 섹터들은 또 다시 붙어가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시장의 성격이 그렇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럴 때 우리도 힘내서 저 개파락했던 부분하고 훅 해서 올라가야 될 텐데 아직은 좀 이번 주는 좀 요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만 좀 이렇게 홀로 외면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줬는데 그게 좀 빠른 시일 내 이번 주 안에 빠른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뭔가 모를 그 찝찝함에 이번 주에 좀 찐 반등이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평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전략회의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수급본부 첫 번째 종목은요. 오늘 참 관심 많이 받은 종목이기도 하죠. 바로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오늘 중국의 CATL이 리튬 광산의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최근 LG 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움 등으로 호실적으로 인해서 2차전지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가 주는데요. 그중 하이니켈 양극재와 전구체 그리고 MLCC를 만들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거래량도 전일 대비 10배나 급증하면서 오늘 13% 급등 마감했습니다. 2차 전지, 2차 랠리 이제는 정말 시작될 수 있을지 세 분과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하면 다들 뭐 갈 때 됐지라는 공감대는 있는데 또 실적, 업황 이야기하다 보면 왠지 이게 또 점점점이 찍히는 대답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투자에 굉장히 고민이 되는 섹터이기도 한데 이를 좀 어떻게 좀 전략에 녹여봐야 할지 먼저 오늘 코스모 신소재의 상승을 송범선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2차 전지 다시 날개를 달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다시 날개를 달았다라고 긍정적인 답변 주셨고 이주호 의원은요? 네, ESS 배터리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 속의 순환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2차 전지주 순환매 속에 코스모 신소재가 올랐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김민수 의원의 한 줄평도 들어볼게요. 네, 신공장 가동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신공장 가동이 기대된다라는 한 줄 평 들어봤네요. 그럼 이제 송범선 의원부터 좀 자세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그래도 좀 다시 날개를 달았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기다리셨던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죠. 2차 전지 쉬는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2023년에 가장 좋았었고요.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쉬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양상인데요. 어쨌든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CATL, 이 중국의 배터리 기업인데 현재로서 봤을 때는 CATL이 전 세계 1위입니다. 어쨌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리튬 광산을 중단하겠다. 3개월 동안 하던 걸 중단하겠다 해서 2차 전지 전체 호재인데요. 이게 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산유국들 보면은 뭐 감산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공급을 좀 줄이다 보면은 석유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튬 역시 감산을 하게 되는 거니까 생산을 중단하면은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거고 이 광산 자체가 CATL의 이 리튬 광산이 전 세계 채굴 생산량의 약 3%를 차지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튬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그런 시점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리튬 가격이 사실상 뭐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뭐 500 그러니까 리튬은 중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위안화로 많이 쓰는데 500 위안화 이상까지 갔었다가 지금 뭐 80 위안화, 뭐 70 위안화, 60 위안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지금 여기서 뭐 물론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할 수는 있는데 한 300 위안화 이상까지 올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예전에 또 전성기만큼 좀 갈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또 이렇게 되고 나트륨 배터리라던가 또 새로운 요즘 뭐 바나듐 배터리도 있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한 준비도 해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뭐 지금 나트륨 배터리라던가 이런 쪽은 많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CATL이나 이런 쪽은 나트륨 배터리도 지금 계속해서 양산 체제로 돌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는 오늘 시세가 나왔는데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봐요. 이런 모멘텀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코스모 신소재의 국민연금이 올해 3월에 들어갔거든요. 5%가량 지분이.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대주주들도 여기 임원들 보시면은 계속해서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5월에도 그렇고 6월에도 그렇고 이런 점들 지금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보고 다만 이제 뭐 매출 같은 부분이 2023년에 6,200억을 찍었다가 현재로 봤을 때는 2024년 연말 1년 기준으로 5,600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올해에 다시 한번 6천억 원 이상 올라서면 좋겠지만 아직은 좀 힘에 부치는 시점이다. 연간 기준으로.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저는 6천억 원 찍고 올라갈 때 과거에 그런 2023년에 영광을 다시 좀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리튬 가격 상승이란 좀 내용은 굉장히 좋지만 매출이 좀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되어야지 좀 장기 추세도 확실해질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김민수 의원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신공장 가동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큐가 더 늘어나는 걸까요? 오, 큐. 예. 그렇습니다. 저희 조용필 선생님이 생각나는. 네. 일단 코스모 신소재를 바라볼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능성 필름이라고 하죠. 이쪽과 함께 2차 전지용 양극 활 물질 주력을 하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많이 빠지고 이제 좀 돌아서지 않나? 라는 쪽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 보니까 오늘 지금 막 앨범알도 한 10% 올라가네요. 네. 그러면서 한 이틀 사이에 또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2차 전지 미국에서도 분위기 괜찮다. 물론 이게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들이 오늘도 뭐 시작하자마자 상한가였죠. 네.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장 실적 나오는 건 없습니다. 뭐 영업이익 분기에 5억이 뭡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은 부진한데 이제 하반기 때 올해 하반기 되게 되면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했던 그 공장 시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간 10만 톤 규모로 돌아가기 시작해서 양극재 생산이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쌓였다가 내년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올라오고 2027년 가게 되면 실적이 폭발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대로 연결될지. 그러니까 이 상황 쪽에서 공장은 완공됐는데 만약에 물량이 없다 그러면 초기 비용들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건 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아까 포스코 퓨처엠도 보다 보면은 시간외로 상승폭이 공급계약 해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것도 꽤 큰 금액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럴 정도로 보게 되면 전기차용 쪽에서는 아직까지 부담 가는 요인들이 많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러면 공장은 가동됐는데 그만큼의 물량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건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좀 2027년까지 가는 기조를 너무 좀 좀 많이 크게 잡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확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올해 상반기에 시비를 좀 찍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네. 지금까지 리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보통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버텨야 되다 보니까 공장 가동하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쪽에서 자금을 계속 확보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만 2천억 찍었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에는 또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그건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제대로 된 양극재 공급 물량이 확보가 되고 시비가 또 여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그게 못한다 그러면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아직 위기와 기회가 다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뭐 코스피 200 편출은 뭐 지난번에 됐던 거기 때문에 네. 수급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됐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종목 한마디는 좋은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교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게 되면은 이 종목은 한번 정리하고 율촌화학으로 바꾸시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오늘 보다 보니까 장비주도 막 올라오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 2차전지 장비주 잘못 투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싸다라고 해서 접근했다가 이게 지금 투자를 하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일단 지금 어떻게 해서든 간에 지금 ESS 쪽이나 이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움직이다 보니까 소재 부품 쪽들이 더 맞다고 보는데 맞아요. 장비 쪽이 아닌 그래도 그나마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쪽들을 보게 되면 율촌화학이 그래도 알루미늄 관련된 쪽에서 파우치 필름 공급하기로 한 부분들이 좀 더 성장성이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같은 필름 업체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들이 더 낫겠다라고 바라보면서 일단은 약간 경계성 멘트도 조금 더 드리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신공장 가동 기대라는 한 줄 평을 듣고 이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들었었는데 이 물량을 2027년까지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가 모두 공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승에 좀 순환매 기회로 좀 활용해 봐서 율촌화학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란 코멘트까지 더해 주셨다는 점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주호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그래도 기대감 속에 순환매가 코스모 신소재를 끌어올렸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네요. 우선은 앞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셔서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양극활 물질 자체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용량과 출력 이런 여러 가지 수명 등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ESS 쪽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뭐 양극활 물질, 뭐 이형 필름 이런 쪽으로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결과적으로 핵심은 지금 뭐 이형 필름에 대한 수익성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ESS 쪽에 공급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셀 3사 중에 LG엔솔하고 삼성 SDI, 특히나 삼성 SDI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바로 그거는 이제 ESS와 관련된 부분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지금 EV 쪽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지금 뭐 전기차가 많이 팔려서 2차 전지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기보다도 결국에는 ESS 쪽, 그러니까 삼성 SDI 적자 나왔습니다. 근데 유증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를 했고 앞으로 ESS 쪽에서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결국에는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수급을 불러왔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뭐 오늘 리튬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ESS에 지금 보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우리 NCA 배터리, 그러니까 3원계 배터리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LFP도 내년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이 양극활 물질을 결국에는 이쪽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많이 좋게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 근데 저도 역시나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된 부분도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셀 3사 중에서 그쪽의 밸류체인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골라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내용에는 아직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셀 3사와 손이 닿아 있는 좀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 쪽으로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본부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급본부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JYP 엔터입니다. 엔터주들 정말 줄줄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시작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5거래일째 강한 쌍끌이 매수를 보이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4%의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신고가 돌파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두 번째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YG엔터가 좀 어닝 서프라이즈에 날아가는 걸 보니까 그럼 JYP도? 라는 생각이 좀 바로 들더라고요. 먼저 송범선 의원부터 엔터주 내에서 좀 JYP 엔터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좀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네, K-팝 강세가 실적 개선으로 계속해서 직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으로 좀 표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다음 이주호 의원은요. 네, 아직 덜 오른 엔터주를 찾는다면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역시 넷 중에 제일 덜 오르긴 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의 한 줄 평도 들어볼게요. 네, 밸류 부각. 네, 김부각 아니고요. 네, 밸류 부각입니다. 네, 이 두 분은 좀 의견을 같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먼저 송범선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볼게요. K-팝의 강세가 좀 실적 호전으로 직결됐다. 역시 좀 실적에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YG 엔터테인먼트 호실적이 있었고 이런 점들이 K-팝 데모넌터스 신드롬에 더해서 엔터 업종들이 대부분 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이제 SM과 하이브 같은 경우도 각각 역대 분기 최고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아졌고 그러면 JYP 얘기를 하겠습니다. JYP는 어떤 강점이 있느냐? 최근에 이 JYP의 보이 그룹인 스트레이키즈가 바로 프랑스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빌보드 이쪽에 따르면은 2025년에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K-팝 그룹 탑 10에서 이제 랭킹 1위를 차지한 게 스트레이키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JYP에서 굉장히 또 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부문도 좀 잘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요. 자, 근데 다만 이제 뭐 스트레이키즈 잘하고 있는데 글로벌 무대 전체 뭐 미국 빌보드라던가 이런 좀 무대에서 네. 지금 다른 또 지금 엔터사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엄청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게 좀 약간 약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점들이 뭐 사실 뭐 JYP에 있는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걸그룹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글로벌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악평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좀 이거를 풀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JYP는 좀 더 보이그룹과 걸그룹 양대 축을 확고하게 좀 다져서 이런 측면을 좀 마련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스트레이키즈가 좀 프랑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긴 하지만 이 송범선 의원이 보시기에 좀 스트레이키즈와 트와이스는 아직은 조금 BTS나 뭐 블랙핑크 대비 조금은 네. 부족하다라고 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아요. 다음 이주호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그래도 아직 덜 올랐다라고 좀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는데 근데 제가 또 찾아보니까요. 예전에 박진영 대표가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저희 회사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뭐 사세요라고 했던 가격대가 딱 지금이더라고요. 8만 원대던데 이게 또 더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걸까요? 이게 아마 그때 급락 나오다가 네. 그 JYP 대표가 자사주 산다고 그래갖고 이제 반등을 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엔터주들이 많이 오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본격적으로 아티스트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터 4사들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상황. 근데 보면은
지금 엔터주들 얼마 전에 조정 나왔을 때 못 담으신 분들이 지금 가장 후회하는 게 살 걸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SM도 갔고 하이브도 갔고 뭐 이렇게 다 갔는데 YG엔터까지 갔는데 그럼 남은 게 뭐냐 딱 따져보면은 사실 JYP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수급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 콘서트라던가 음반 판매에 이러한 기대감들이 있고 역시나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그동안 내가 엔터 보고 있었는데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좀 JYP 엔터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엔터주들이 이렇게 상승하는데 또 기염을 토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거죠. 캐데언. 네, K-pop 데모노터스인데 여기 그 OST 담당한 게 이제 테디라는 분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분이 원래 YG 소속인데 더블랙 레이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YG랑 따지고 보면은 직접적인 연결이 어디까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은 어쨌든 YG엔터는 그것 때문에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지금 JYP 같은 경우도 이 낙수 효과를 저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엔터사 좀 못 사신 분들 뭐 JYP 보시면 좋겠고 난 그래도 조금 껄끄럽다 하시면은 오히려 카카오도 나쁘지 않다. 네. 카카오요? 네. 오. 왜냐하면 카카오가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카카오 엔터.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를 가지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사실 저는 엔터 수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 그러면 오히려 조정받은 카카오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 4사는 상대적으로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지금 가장 덜 오른 건 맞지만 그래도 지금 구간이 조금은 부담스럽다 싶으신 분들은 오히려 카카오를 좀 골라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의 이야기도 더 이어가 볼게요. 역시 좀 밸류에이션 매력을 좀 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JYP 엔터를 볼 때마다 조금 울컥합니다. 왜요? 우리 트와이스 누님들이 이제 나이가 다 30이 넘어 그래서 트와이스가 아니라 너무 예쁜데요, 왜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그러니까 네. 소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처럼 일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맞아요. 또와이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벌써 몇 집입니까? 지금 벌써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만큼 이제 JYP 엔터가 열심히 그래도 그만큼 실적이 나긴 하는데 좀 대체할 분들이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그래도 아레나급 공연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조금 좀 아쉬운데 지금 실적 내용들을 보게 되면 JYP 엔터가 그나마 그래도 탄탄한 게 비공연 쪽의 수익이 4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연만으로만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벌써 그만큼 다변화시켜놨다는 쪽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단단한 실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또 시장에서는 뭐 대체하면 아이돌 누가 있느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좀 다양한 쪽들, 특히 대표적으로 MD 아마 이번에 실적 나올 때 MD 쪽들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네. SM이 MD 쪽으로 몇백억대 수익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이 정도 많이 잡혀? 라고 하는 쪽에서 시장의 기대감이 확 올라왔거든요. 그런 쪽에서 보는 것과 그리고 또 이제 팬 플랫폼 쪽에서 버블이나 위버스랑 같이 연결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서 잡히는 수익도 만만치 않다. 네. 그리고 또 유튜브를 제일 잘 관리하는 회사가 JYP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쪽에 대해서 성과를 또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디지털 IP들이 좀 실적을 보완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제가 느끼는 거는 요즘 네. 시장 분위기 따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대감이 있어서 먼저 주가가 올라간다. 좀 걱정돼요. 그래서 화장품인가요? 예, 그 네. 이름 차마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먼저 지금 보게 되면 실적 좋을까 그러면서 좀 누르륵 올라가고 있는데 수요일 날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내일 그리고 또 수요일 날 장 초반까지 가격이 혹시나 8만 원대 중반대 그리고 그 이상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벌써 실적 좋은 걸 알고 플레이가 들어왔는데 실적이 혹시나 뭐 한 자리 숫자대 컨센서스 대비해서 좋아졌다라고 하게 되면 차익매물 나오거든요. 요즘 시장 네. 분위기는. 그렇기 때문에 한 8만 원대 중반, 9만 원대 근처까지 시도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반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보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냥 지금 시장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만약에 오늘 내일 사이 뭐 8만에서 9만 원대까지 조금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올라간다면 오히려 절반 정도는 좀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김민수 대표님께 좀 하나 더 궁금한 점을 질문 드려볼게요. 네. 엔터주 이렇게 아까 이주호용 같은 경우에는 대안으로 카카오를 짚어주시기도 했지만 네. 엔터 4사 가운데
요즘은 MD 매출을 말씀하셨듯이 네. 뭐 노머스나 YG 플러스나 뭐 디어유나 이런 회사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이잖아요. 네. 그런 쪽은 어떤 종목을 좀 골라보는 게 좋을까요? 노머스요. 아. 네, 가장 먼저 얘기하셨던 노머스요. 예. 노머스 쪽으로 네. 왜냐하면 여러 IP들을 다 접근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약간 올드한 IP라고 하더라도 그걸 살려서 뭔가를 끌어낸다.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물론 이 회사도 폼인가요? 그 하나 갖고 있는 거 있죠? 네. 그것도 이제 디지털 IP로 또 활용할 수가 있고 게다가 또 이번에 중국에서 공연이 이제 5천 명 이하는 이제 자치단체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수혜를 받아서 작은 공연들을 만약에 펼친다. 그러면은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110회 했는데 올해는 160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성과를 나온다라고 되면 이런 회사가 작지만 강한 실적을 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혹시나 이런 쪽은 실적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다고 보여줘서 그중에서 디어유는 지분 관계가 조금 있고 네. 그리고 또 YG 플러스는 개인적으로는 좀 올랐다고 생각 들어서 차라리 노머스가 낫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 엔터 3대장이 가게 된다면 그들의 굿즈 회사들, MD 회사들도 같이 탄력받을 수 있을까라는 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이를 좀 김민수 의원께 여쭤봤더니 엔터 3대장이 간다면 실적 기대감 역시 MD 회사들도 똑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골라보는 게 좋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는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다양한 IP를 가지고 있는 노머스 쪽으로 좀 관심 가져보자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본부 수급본부 첫 번째, 두 번째 종목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이슈본부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엔캠입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2차 전지 전해액 관련주로 리튬 관련주로 시작해서 잘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CATL발 뉴스에 20%의 급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수익성 개선에 좀 청신호가 열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의 영광을 또 이쪽도 되찾을 수 있을지 좀 첫 번째 종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아까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눈물에 손절을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은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2차 랠리에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조금 더 한번 고심이 되는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엔캠 오늘 좀 20% 급등을 하긴 했는데 이를 어떻게 좀 활용해야 할지 굉장히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먼저 송범선 의원부터 한 줄 평 내려주시죠. 네, 저는 전액 서름은 이제 그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서름은 이제 그만, 전액 서름은 이제 그만. 어떤 좀 또 다른 모먼트가 있다라고 좀 보신 것 같고 다음 이주호 의원의 한 줄 평도 들어볼게요. 네, 섹터 기대감과 신규 첨가제 소식까지 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있는데 점점점을 또 남겨주셨고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의 한 줄 평까지 전해주시죠. 네, 되게 부정적인 사람 같아요, 제가. 근데 하지만 뭐 짚을 건 짚자라는 쪽에서 CB 부담. 네. 오늘 이렇게 다 뭐 기대, 부담 이렇게 좀 어려운 약간 부정적인 오늘 좀 기분 안 좋으신가 봐요, 긍정적인 월요일? 사람인데 예, 그래도 짚을 건 짚고 넘어가자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양한 관점 좋습니다. 먼저 송범선 의원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엔캠 그래도 전액 서름은 이제 그만 좀 새로운 기대점이 있을까요? 뭐 엔캠은 좀 약간 다른 2차 전지 쪽들과는 그 흐름, 상승 흐름이 약간 달랐죠.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배터리 셀사들도 그렇고 2023년에 가장 좋았거든요. 네. 네, 양극재 쪽도 그렇고. 그래서 대부분 그랬는데 이 엔캠 같은 경우는 2024년에 가장 좋았죠. 작년에. 그래서 흐름이 이게 좋았다가 다르네요. 좀 안 좋아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다른 양극재 기업들은 이때 2023년 때 이렇게 좋았다가 이렇게 빠졌을 때 얘는 이렇게 이제 반대로 가는 이런 양상들인데 지금 오늘 20% 흐름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여기에 따른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고 엔캠 같은 경우는 북미 쪽에 그냥 미국에다가 그 전액 공장 증설을 작년부터 꾸준히 했죠. 네. 그래서 뭐 캐즘이다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또 계속해서 그 전액 관련된 것들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증설 관련된 점들을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업이라는 게 좀 안 좋을 때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파이 싸움, 치킨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엔캠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해왔다라는 점이고 네. 또 지난해부터는 인도 쪽에다가 톱2 지금 최고의 2개의 고객사들과도 LFP 배터리 이런 쪽을 전액 관련해서 공급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FP가 이제 원래 이제 중국 쪽이 가장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엔캠 같은 경우는 LFP용에다가 적용을 할 수 있는 전액 이런 것들을 지금 잘해 나가고 있다. 이런 측면은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엔캠도 괜찮고 사실 뭐 수주량이라던가 이런 전액 쪽에서는 엔캠이 1위죠. 근데 이제 뭐 저는 뭐 저평가 부분 이런 것들을 따져본다고 한다면은 뭐 동화기업 이런 종목도 이제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이 자회사로 동화 일렉트로 라이트 이쪽을 두고 있는데 그렇게 전액 전체적인 업종에도 순풍이 좋은 바람들이 불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전액도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좋은 기조로 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액 섹터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세가 날 수 있겠다라는 평가를 주셨고요. 다음 김민수 의원의 의견 들어볼게요. 오늘 월요병을 겪고 계시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주고 계신데 네, 이게 꼭 짚어야 될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전환사채 부담이 있다. 네. 일단 전액은 이번에 LFP로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꼭 그래도 필요한 긍정적인 얘기부터 드릴게요. 예, 꼭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알고 있듯이 3원기보다는 LFP 쪽에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번에 엔캠의 역할을 크게 할 것이다 라는 쪽들이 가장 많고 또 하나 저희가 엔캠의 전액을 볼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게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통기한이 있어요. 약간 우유 같은 느낌이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항상 배터리 공장 옆에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같이 연결돼서 거기서 바로바로 즉시 공급해야 되다 보니까 항상 들어가는 배터리 공장 옆에서 같이 지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들어갈 때 보면은 항상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면 좋은데 결국에는 거기 들어갔던 비용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을 하는 과정들이 지금 나오겠죠. 그게 지금 이제 필요한 흐름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용 쪽에서 글로벌 3위 업체라는 관점 쪽에서 한때 이거 거의 한 40만 원대까지 갔었죠. 예, 주가가 가다가 지금 여기까지 다 빠졌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나왔던 게 주가의 발목을 잡은 게 12 부담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그랬다고 하더라도 캐즘이 끝나가는 구간 쪽에서 전기차용 말고 ESS용 쪽까지 변화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돌파가 될 만한 내용들은 좋다라는 쪽들이고 게다가 이제 뭐 미국 조지아주 쪽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그리고 또 폴란드, 헝가리 다 진출한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러면 12 관련된 쪽들을 다 소화하고 끝났느냐? 아직은 아니고요. 아직도 있나요? 예, 12 잔액이 2,500억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올해 초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는 콜옵션 행사하면서 미리 지금 나올 것들을 이제 정리를 시켰다라고 하는데 금액들이 뭐 200억대, 한 300억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남은 잔액 보게 되면은 아직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오를 때마다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또 12 전환 물량들 나오기 네. 시작하게 되면 또 출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올라올 때까지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는지 보고 거기서 강하게 올라온다 그러면은 일단 또 좀 정리를 하셔서 그걸 좀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관점 쪽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까지 빠진 게 참 괴로웠었지만 일단 이격을 줄인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박스권의 흐름들과 함께 저항대를 본다 그러면 약간 10만 원대 네. 그래서 11만 원대 부분까지 들어오게 되면 일단 또 저항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까지는 이제 열어놓으시고 추가로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또 비중은 좀 줄여놓으시는 게 그다음에 또 출렁일 때 또 다음을 대응해야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시청자분 한 분께서도 김민수 의원은 안전한 거 좋아해라는 좀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금 좋아합니다. 금이에. 네. 안전한 매매 측면에서 조금 12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이 정도에선 조금 정리하고 다음 종목을 찾아보자라는 의견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주호 의원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전환사채 이야기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 네. 저도 막 이제 그만 봐야 되나 끝났나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도 기대감과 신규 첨가제 소식까지 있다라고 좀 더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넣어주셨네요. 네,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환사채에 대한 부담감은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엔캠 같은 경우는 계열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좀 전환사채가 좀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한 부분들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고전압 장수명 배터리용 신규 첨가제 관련해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확인을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좀 애매합니다. 뭐를 확인받았는지 일단은 좀 모르겠고요. 일단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들은 많이 있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는데 아까 김민수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도 이 전환사채 물량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좀 오늘 뉴스도 나오면서 기대감은 살아있긴 하지만 전환사채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두 분의 의견을 좀 입을 모아주셨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이주호 의원께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오늘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다 바닥에 있잖아요. 올라오는 분위기에 아까 전 코너에서도 그렇고 이제 2차 전지가 그나마 갈 수 있는 섹터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하루 종일 많이 들려오긴 했는데 네. 소재 쪽에서 그럼 고른다면 어떤 종목을 좀 골라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소재보다는 장비 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장비가요? 네, 특히나 이제 삼성, SDI 밸류체인 가진 기업들 최근에 상승 나오고 있는 뭐 현중 NCS, 소재나 뭐 장비 이런 쪽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보다 ESS 쪽으로 지금 기대감 속에서 2차 전지 랠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ESS 쪽, 특히나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약간 삼성, SDI 밸류체인을 가진 기업들 뭐 여담인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이 테슬라랑 파운드리 수주했고 네. 그 다음에 남아있는 뭐 삼성전기도 갔고 그럼 이제 SDI도 이재용 회장이 얘기하면 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공장 짓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삼성 SDI도 이재용 회장 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테슬라도 메가팩 사업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ESS 관련해서는 SDI 밸류체인 가진 기업들 최근에 급등 나온 한중 NCS라던가 신흥 SAC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고 오늘 또 제가 SDI 관련 밸류체인 종목 하나 가져왔으니까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너의 좀 컴백과 함께 삼성그룹주들 좀 하나씩 더 탄력받을 수 있다. 삼성 SDI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장비주를 찾아보자라는 의견으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캠에 대한 의견까지 나눠봤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본부 종목은요. 바로 인그루드랩입니다. 장 마감한 후 실적을 발표했어요. 2분기 매출 574억 원, 영업이익 100억 원으로 각각 전년비 25%, 133%가 급증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좀 다른 화장품주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함께 좀 4% 하락했지만요. 마감 후 보여준 이 폭발적인 성장에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내일장 어떤 반응을 예측해봐야 할지 세 분과 전략 세워볼게요. 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규장이 진짜 살벌하더라고요. 달바글로벌도 연이틀 급락을 하고 뭐 실리콘투도 두 자릿수의 급락을 보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인그루드랩이 시간외에서 조금 탄력을 보여줘서 내일 좀 반등하려나 이런 기대감도 살짝 들긴 하는데 먼저 송범선 의원부터 한 줄평 들어볼게요. 네, 실적 호재도 미국향 화장품주들의 급락에 좀 불안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미국향 화장품주들의 급락에 조금은 불안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 이주호 의원은요. 네, 코스메카 코리아와 함께 추가 성장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 정규장에 하락했던 부분을 많이 만회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은요. 네, 눈높이 맞춘 화장품주. 그렇게 보겠습니다. 눈높이 맞췄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뭔가 계속 뼈가 있는 한 줄평을 주고 계세요. 아닙니다. 그냥 다 편안하게 생각하십시오. 네.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 그래도 눈높이는 맞췄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번 내용 들어볼게요. 전가요? 네. 일단 인글루드랩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한 50억 나올 줄 알았더니 100억 나왔습니다. 네. 2배 상한가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이 회사가 잘하는 게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OTC 선케어라고 그럽니다. OTC가 뭐냐면은 일반 의약품이에요. 네. 네. 오, 잘하시네요. 네.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쪽을 좀 치시네요. 예. 네. 이런 쪽에서 왜 이쪽이 중요하냐면은 이게 그냥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FDA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좀 될 수 있는 제품들은 더 타이트하고 또 강화된 조건 쪽에서 나오는 제품이다. 그만큼 인정받는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과 함께 또 여드름 치료제 뭐 이런 치료 화장품 이런 쪽들도 강점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게 되면 아마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데 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백인과 동양인의 차이 아시죠? 저희는 그래도 피부가 좀 칼라 두꺼워. 쉐이드? 네. 예, 좀 두꺼워서 네. 예. 그런 이제 피부 관련된 쪽에서 타는 게 그나마 조금 덜한데
백인 분들은 더 빨리 타다 보니까 선케어가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쪽에서 수요가 많다라는 쪽들로 변화가 들어가는데 그 밖에 이 회사가 그래도 지금까지 고객사를 갖춘 거는 우리 미국 회사다라는 쪽에서 뉴저지에 있잖아요. 다녀오셨어요? 네, 되게 잘하시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회사 보게 이제 그 고객사를 보게 되면 로레알, 키엘 이렇습니다. 다 비싼 브랜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고가 브랜드 쪽을 들어오다가 이번에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약간 메스티지 브랜드 아니면 좀 약간 중저가 브랜드까지 다 받을 분위기로 나오게 되면 이게 오히려 그쪽은 약간 줄이고 이쪽으로 확대가 되는 관점들이 나온다라고 해서 조금 더 그동안에 떨어졌던 공장 가동률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봤었을 때 앞으로 기대감은 높고 게다가 90%, 93% 이상이 미국 고객사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거기 플러스 알파가 연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이주 의원 말씀하셨듯이 코스메카 코리아랑 성과가 날 수 있게 딱 전환되는 모습들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기대는 높은데 다 좋은데 일단 이제 관세 여파를 통해서 미국의 공장 갖고 있는 업체들이 뭔가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뭐 한국콜마도 그랬고 몇몇 업체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장 이제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초기 비용 때문에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거 가지고 시장이 그냥 인정 못하고 막 던져버려요. 그걸 얼만큼 반영해 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별로는 별거 없습니다. 관세 부과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메리트 있게 거기서 QA 확대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게 확인되게 되면 주가는 다시 돌아가겠죠. 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나쁘지 않은데 요즘 화장품주 분위기를 보게 되면 또 탄력적으로 가기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상한가는 모르겠고요. 네. 내가 강하게 한번 또 반등해서 약 한 15에서 20%대까지 시작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좀 챙기고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런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앞에 종목들은 급등한 종목이고 이 종목은 오늘 정규장에서 하락한 종목이었는데 전략은 똑같네요. 내일장 좀 오르게 된다면 그래도 안전하게 좀 수익권을 챙기는 게 좋겠다라는 좀 전략 들어봤습니다. 다음 송범선 의원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실적은 좋았으나 조금은 불안한 시점이다라고 역시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까요? 네. 뭐 실적은 뭐 좋죠. 오늘 나왔으니까 더 좋게 나왔고 시간의 거래도 상한가 같고 이렇게 해서 좋은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앞서서 2차 전지 얘기도 했는데 이게 기세가 또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액 오를 때는 전액 다 올라요. 그러니까 2차 전지 2024년에 엔캠이랑 뭐 덕산 테코피아 이런 거 전액 기업들 오를 때는 2024년에 다 오르고 양극재는 다 떨어졌어요. 네. 네.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양극재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이 있었는데 2023년에는 양극재가 좋았다가 떨어진 것처럼 이것도 지금 갑자기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네. 인그루드 랩이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오늘 나왔던 게 실리콘2하고 달바 글로벌 둘 다 이제 미국향 화장품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물론 뭐 다른 국가에도 판매를 하죠. 근데 이제 미국 비중도 좀 크다 보니까 이런 점들에서 실적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약간 좀 밀려가지고 오늘 막 뭐 20% 가까이 좀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 기세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바운더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아침에 시작을 하면은 물론 뭐 오늘 시간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플러스 10% 전후대로 시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기세가 전반적인 업종 자체가 미국향 화장품주들 기세가 좋으면은 그냥 뭐 플러스 20% 플러스 30%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다른 그 친구들이 약간 눌리면은 이것도 플러스 10% 갔다가 플러스 3% 뭐 플러스 5% 이렇게 눌릴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봐요. 그래서 내일 뭐 시초가로 섣불리 들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일 만약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차익 실현에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초가 공략으로는 접근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일 만약에 진짜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한번 눌리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눌림목 공략은 한번 해볼만 하겠다. 모멘텀은 굉장히 커졌으니까 이런 점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주호 의원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도 추가 성장 가능하다라고 인그루드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선을 주셨지만 전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궁금한 게 오늘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근데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오버행 이슈까지 나오면서 오늘 뭐 이렇게 더 때려 맞았던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오히려 뭐 기회다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기도 하던데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 이제 기세는 꺾인 걸까요? 아니면 좀 추가 상승 다시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화장품
화장품 섹터 종목군들 중에 급락 나온 종목 보시면요. 다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못 나온 게 아니라 예상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게 하락의 포인트였거든요. 실리콘투도 그렇고 달바글로벌도 그렇고 한국콜마도 그렇고 코스맥스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네. 다 같은 결이에요. 뭐냐면 APR을 제외하고는 APR은 컨센을 상회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군들은 다 호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못 미쳤다. 그럼 뭐냐면 기대감이 컸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리포트를 낼 때, 예를 들어서 컨센 예상치는 뭐 한 100억 잡았는데 네. 이게 100억을 못 미쳤다. 이러면은 지난번보다 실적이 잘 나왔어도 다 급락이 나온 케이스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실리콘투는요. 네. 실적 발표할 때마다 급락이 나옵니다. 이 약간 징크스에 걸리신 분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보면은 작년 3분기 실적 때도 26% 빠졌고요. 4분기 실적 때도 23% 빠졌고요. 이게 1분기 실적만 약간 조용했고요. 이때 급락 나온 게 다 실적 발표였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리콘투는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실적 발표 전에 무조건 일단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화장품 섹터를 바라보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 100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면 실제적으로 결과는 70, 80 정도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볼 것 같고요. 뭐 섹터 전반적으로 안 좋다. 뭐 그래서 여기가 저가 매수의 기회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등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섹터 전반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만약에 갭상승하면 인구르 랩 같은 경우도 좀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 전반에 좀 기대감에 흠집이 났다라고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종목들 체크해봤고요.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임해야 할지 내일장 전략 세우러 가볼게요. 먼저 송범선 의원부터 내일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한 줄 평해 주시죠. 네, 저는 뭐 애플의 주가가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일주일 동안 13% 넘는 크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애플 공장을 뭐 기존에 중국에 많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미국으로 이전한다. 이러고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죠. 그리고 네. 그럼 관세에 대한 여파를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애플 주가 많이 올랐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관련주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슈피겐 코리아 등등의 이런 아이폰 부품 관련주가 좋고 그다음에 트럼프, 푸틴, 젤렌스키 3자 대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재건 관련주 이슈도 좀 보시면 좋겠고 네. 비트코인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그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자, 그래서 코인 관련주도 한번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뉴스에 움직일 수 있는 아이폰, 재건, 코인 관련주 관심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내일의 전략 들어봤고요. 다음 이주호 의원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내일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일단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종목 강세가 심화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재건주 사야 되나 방산주 담아야 되나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약간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셔서 나는 러시아 뭐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건 할 것 같다. 그래서 재건을 사야겠다. 아니면 반대로 회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방산을 담아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도 네. 이러한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도 만약에 접근하실 거면 오히려 투트랙 전략. 양쪽 다 사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확실하게 이슈가 있고 어떤 개별 뭔가 좋은 호재거리가 있는 쪽으로 종목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하나를 막 고르려고 애쓰기보다는 종목별로 여러 부분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은 장일 것 같다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다음 김민수 의원은 내일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또 부정적인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네, 일단 이번 주 CPI 미국에서 발표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네. 생각보다 좀 올라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미국 시장도 금리 인하 기대감 낮아질 거고, 그럼 출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주의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내일 CPI 발표라서 조금 눈치 볼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 변동성 주의하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망과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이어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세 분 다 종목 리뷰할 애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송범선 의원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시프트업이 7월 8일 날 매수하신 종목인데요. 애프터마켓에서 호실적을 발표함과 함께 오늘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아직 좀 3%이긴 한데 조금 더 가져가 봐도 좋겠죠?
이거 만약에 없으시면은 지금 가격에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목표가 5만 원까지 유효하고 이제 손절가 38,000원을 보는데요. 이게 사실 뭐 최근에 힘이 없었는데 네. 오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되면서 다시 힘이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실적 뭐 여러 가지로 좋게 나왔고 매출, 영업이익 다들 크게 증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시프트업이 스텔라 블레이드 PC 버전이 출시 3일 만에 판매량 100만 장 돌파하고 플레이스테이션 5 버전까지 합해도 누적 판매량 300만 장 돌파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중국 쪽에 진출하는 거, 뭐 승리의 여신 니케 이런 쪽도 성공적으로 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다 긍정적이다 보니까 오늘 시간외 쪽으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이 탄력을 받았죠. 원래는 맞아요. KRX에서는 사실 뭐 그냥 43,500원에 네. 끝났는데 이거 뭐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는 45,850원까지 가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만약에 내일 해서 하면은 이거 뭐 크게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없는 분들은 담아 보셔도 괜찮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7월 8일 날 매수한 종목이었지만 지금이라도 관심 가져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주호 의원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8월 5일 날 매수했던 한라 IMS가 수익률 기준, 최고가 기준 1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13,000원까지 좀 1,000원 남겨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딱 신고가를 기록했더라고요. 지금 네. 계속 고가 기록한 종목도 좀 정리하자라는 분석이 오늘 많았는데 한라 IMS도 여기서 좀 익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좀 차트 줄여서 월봉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 저는 이제 추가 상승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돌파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좋겠고 제가 2주 연속 조선을 얘기했는데 물론 한라 IMS도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일단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고 HJ 중공업이 제가 2주 전에 얘기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도달했기 때문에 두 조선 종목 모두 다 후발주로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난주에 HJ 중공업 리뷰했었잖아요. 두 종목 모두 다 추가 상승 여력 아직 남아있다라고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조선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었어요. 매수일 7월 29일 날 매수했던 오리엔탈 전공이 목표가 넘어섰고 수익률 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기자재 더 가져갈까요? 네, 잘 갔네요. 잘 갔는데 뭐 더 이상 일단 지금 절반은 파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반은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고가권에서 잘 유지하는지 한번 보시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아직도 실적 뚜껑도 열어봐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 아직은 너무 올라간 거 대비해서는 일단 좀 비중 정리하시고 나머지만 가져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안전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절반은 좀 수익 실현해보자는 의견까지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하면 좋을지도 하나씩 들어볼게요. 먼저 송범선 의원 시초가 공략주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LG이노텍 가져왔는데요. 이거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애플이 이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관세 부담이 상당히 덜어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장에서 많이 이전을 한다고 하고요. LG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 아이폰 부품 관련주인데 매출의 77%를 LG이노텍이 애플에 의존하고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광학 솔루션 부분이 애플 매출이 비중이 95%에 달합니다. 카메라 같은 거죠. 카메라 광학 이쪽으로 보는데 아무튼 애플 쪽으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77% 이상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얘기 나오는데 인텔이 이제 구조조정 일환으로 유리기판 사업을 중단할 것이다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뭐 다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LG노텍이 사실 뭐 유리기판 대장주 이런 건 아니죠. 뭐 네. SKC라던가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이런 게 유리기판 대장주들인데 사실 LG노텍도 지금 보시면은 장비 투자를 해서 올해 말부터 유리기판의 본격 시양산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주로도 꼽힐 수 있다라는 점이고 LG노텍이 중국, 인도네시아, 폴란드, 멕시코, 베트남 이런 쪽에 생산 기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들로 좀 잘 돼 나가고 있다. 저는 뭐 지금 LG노텍 목표가 18만 3천 원
보고요. 그리고 손절가 13만 원 이렇게 보면서 오늘도 한번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 탄력에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LG 이노텍 목표가 18만 3천 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주호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도 하나 들려주시죠. 네, 저는 PL에너지 가져왔습니다. 일단 포인트는 삼성 SDI가 14%의 지분을 투자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뭐 원통형 배터리 와인더, 그다음에 뭐 스태킹 장비 이런 것들이 모멘텀인데 이 스태킹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조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배터리 조립 장비에서 ESS 조립 장비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SDI 입장에서도 지분 투자한 기업에다가 더 맡기면 맡겼지 오히려 다른 데보다는 이쪽에 더 많이 좀 저는 손을 들어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아직 오늘 5% 정도 상승 나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측면에서 삼성 SDI의 14% 지분 가치와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조립 장비가 이제 EV에서 ESS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내일장 전략에서 녹여주셨듯이 삼성 SDI가 지분을 14%나 보유하고 있는 필에너지 매수가는 시초가의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 12,000원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수 의원의 시초가 공략주까지 들어볼게요. 네, 2차 전지 쪽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입니다. 네. 근데 성과가 분명히 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성우라는 회사입니다. 성우 하이텍 아니고요. 성우. 예. 원통형 2차 전지 부품 관련된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6과 파이가 2170, 4680 이쪽에서 예,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개발이 안전 부품입니다. 네. 완료가 돼서 아마 미국의 LG에너지 솔루션 애리조나 공장과 같이 들어가서 내년부터 테슬라로 공급이 들어갈 것 같고요. 국내 오창 공장에서는 체리 자동차라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그쪽으로 납품이 들어가기 연말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성과가 분명히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업황이 안 좋았어도 실적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레벨업이 되기 좋겠다는 관점 쪽에서 매출이 확대되게 되면 당연히 영업 레버리지가 나오겠죠. 네. 그것까지 기대해보자. 라는 쪽에서 여기서 턴하게 되면은 한 지난번 고점대 부근 정도 한 17,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2,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업황이 안 좋았음에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성우다라고 보면서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2,5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세 분의 의원들과 오늘장 이하부터 내일장 전략까지 좀 세워봤는데요. 세 분은 여기서 오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